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박현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댓글창에 난리가 아니에요. 10시가 넘었는데 왜 이정주 박현광은 안 나오는 것이냐. 이분들이 고맙습니다. 몰고 다니시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팬덤이 막 생기는 기자들. 아니, 정우 선배가 워낙 아니, 말씀을 재밌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도 무슨 듣고 싶어요. 항상. 용감한 기자가 아니라 팬이 있는 기자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팬덤 있는 기자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돈 좀 있었으면 댓글 부대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정주라면 능히 할 수 있다. 제가 수익률이 부족해요. 수익률이 부족해서. 사람 운영하는 거 비싸요 요새. 비싸. 알바 비싸요. 네. 네. 자, 저희가 광고 하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글루타셀 스프레이인데요. 가려움 완화제입니다. 날씨가 춥고 실내에서 온풍기 사용이 늘어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 그리고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바로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한 화장품 성분이어서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임산부들까지도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글루타셀 스프레이는 미스트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운 부분에 살짝 가볍게 뿌린 다음에 부드럽게 문질러서 흡수시켜 주시면 되고요. 만약 얼굴에 좀 발라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화장품 사용하시는 것처럼 바르시면 됩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ml 제품 구입하시면 45ml 휴대용 증정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들어가셔서 제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토피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런 분들한테도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게 CM송도 있잖아요. CM송? 뭐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이거 약간 노래도 잘하네. 여기 홍보를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인데 노래도 CM송이 잘하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틀어주시면 이게 그렇구나. 잘 때 맴돌아요 귀에. 잘때 글루타셀. 네, 저도 한번 외워올게요. 다음 주에 연습해 오시고요. 연습해 와서 여기서 한번 불러야겠네요. 또 이렇게 광고를 주셔야 저희가 또 출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역시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용감한 기자들 본격적으로 네.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사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씨가 나눈 녹음 파일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어제 나왔습니다. 관련된 녹음 먼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관희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리 믿는데 할 수 있어. 유장애한테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이만호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권성동이가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이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세 개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녹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을 통해서 첫 번째 공개가 됐던 거고 어제 시사인을 통해서 김건희 육성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통화한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내가 두 사람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저보도를 저희가 처음 했던 그렇죠. 거니까. 저 보도를 네, 그렇죠. 우리 박형광 기자가 첫 보도를 한 거고 이게 좀 시간 순서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들려주셨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면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걸 다 지인한테 종합해 보면 예. 약간 명태균 씨는 허풍과 과장은 좀 있지만 예. 거짓말은 없다. 앞다 맞습니다. 아. 자,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맞아. 다시 이어서 이걸 거.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시간 순으로 다시 하면 박형광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공관에서 말이 많네. 윤한원, 권성동 이 사람들이 뭐 말이 많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다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전화를 오고 명태균 씨한테 그쵸. 말이 많네 얘기 다음에 김건희 씨가 또 연락이 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어요. 예. 잘 될 거예요. 네, 오빠 내가 전화 받았죠? 밀라고 했어, 뭐 이렇게. 그냥. 예. 예. 그래서 명태균 씨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죠. 내가 다 끝냈어. 윤석열이 윤한홍이랑 끝났어. 윤상현 끝났어. 권성동이랑 윤한홍이랑 내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예. 김영선 안 주고 다른 사람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다 해결했다. 이런 얘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을 그러고 난 다음에 예. 본인의 지인에게 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네. 윤석열 씨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자격 있어? 본인이 상상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맥락을 파악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파악하기로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에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닥달을 본인이 연락을 했더니 너 왜 이거 안 해줬어? 명 선생님이 요구했는데 이거 해줘야지 대통령 자격 있어? 라고 해서 본인한테 윤석열 씨가 전화가 왔다라는 거를 자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명태균 빙의예요. 그렇죠. 김건희 예. 빙의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예. 김건희라면 막 이렇게 했을 거다.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그렇죠. 지금 바쁘신 명 선생님에게 전화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전화를 겁니다. 두 사람 다. 누구에게? 명태균에게. 그리고 뭘 약속합니까? 김영선 공천을 약속합니다. 김영선 공천을 왜 약속합니까? 예? 그 전에 해준 게 많죠. 그 지난 예. 경선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81회를 해주고 그쵸. 그 3억 5천에 해당하는 금을 공천으로 퉁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세비반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된 겁니다. 네. 계엄까지. 이 일련의 드라마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기가 전화를 한 거예요, 보면. 예, 사모님.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통상 전화가 온 걸 받은 거예요. 네. 예, 사모님. 하는데 저쪽이 다른 하고 사람이랑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거. 같아. 산만하죠, 산만해. 산만해.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또 지금 이 삼각구도나 보면 그 결국 주인이 김건희였다. 이게 또 드러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거 잘 보시면 이 권력관계거든요. 음. 처음에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잖아 명태균이. 근데 뜨뜻미지근해. 네. 아니 공천을 해주려면 해주지. 뜨뜻미지근하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상무랑 얘기하면 안 되겠네. 여기 회사 사장하고 얘기해야겠다.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쳤더니 사장이 야단을 친 거야. 예. 윤석열 부장을. 예. 그래서 실무자인 부장이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도는 결국 명태균 씨는 여러 번 이 사람들 만나보면서 김건희를 쳐야 일이 해결된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네.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보면 얘기해 보면 김건희가 저희도 뭐 대선 때 저도 사실 지금 와서 해보면 저희들 막 그때 한참 김건희 오빠 할 때 텔레그램 하고 막 했잖아요. 예, 예. 명태균 씨 오빠 텔레그램 네. 카톡을 공개했을 예, 때. 오빠. 당시에 어.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가 어느 정도 대담한 여자냐면 그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 네. 그 진보 진영 자기의 적대적인 매체도 있잖아요. 텔레그램 하잖아요. 답 줍니다. 답 줍니다. 답 예. 줘요.
이모티콘은 보내줘. 아, 그쵸. 자주 쓰는 이모티콘. 아, 그 네. 오빠 얘기하시는구나. 네. 기자한테 오빠라고 했던.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기자한테 오빠라고 오빠라고 그랬어요? 했죠. 네. 어느 기자야? 이명수. 아, 이명수한테 오빠라고 저기 했다고? 오마이뉴스 선배한테도. 아, 거기도. 어. 기자 오빠라고 맞아요. 했죠. 아, 예. 부영식 씨? 네, 맞아요. 바로 아시네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는 조중동 기자나 소위 말해서 보수 매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네. 아니, 우리 편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김건희의 특징이 뭐냐면 저쪽 보니까 나한테 당연히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는데 적대적인 역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받아줘요. 보통은 움츠러들거든요. 그치. 아, 얘 나 때리려고 들어왔다. 네. 선 긋는데 김건희는 받아주더라고. 왜?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심리 분석을 해봤죠. 아, 심리분석. 오. 나는 너도 감을 수 있다 이거. 그치. 네. 그 자신감이 이거는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네. 사실은. 어. 들어와라. 너도 감을 수 있다. 거의 이정주급인데?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염탐을 할 뿐이지 감을 수 있다는 다른 얘기거든요. 들어와라. 혹시 예. 취재가 필요하니? 예. 너도 내 편 만들어서 예. 내가 역관계를 한번 펴보겠다. 어. 근데 또 이게 특효약이 뭐냐면 역관계 펴면 100% 발휘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이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언론 용어로 백날 윤석열 칭찬해봐야 그거 안 먹힙니다. 아, 조중동이니까 국민이 뭐 좋게 써주겠지. 네. 근데 진보 진영 오마이나 CBS나 그 이명수 기자나 요쪽에서 칭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잘한갑네. 쟤네는 맨날 때리는데 진짜 이게 김건희가 뭘 잘한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가죠. 근데 그것도 나는 자신 있다는 거야. 이런 오만방자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네. 주변에 다 그렇게 그 얘기하는 목소리가 보면은 사실 저도 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저희가 사실 첫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이 네. 목소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터져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몇 시 이상하잖아요. 밤중인가? 근데 뭐 네.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하던데.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맞다고. 네. 아.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니까 맞아요. 여성 목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네.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네. 본인은 처음에 들었을 때 술 취한 사람이 전화한 줄 알았다. 물론 김건희 씨가 술 취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소송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자기가 왜 기억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네. 저 목소리가 딱 맞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사실 첫 보도를 했던 기자로서 이게 오빠 전화 왔죠? 요 부분만 좀 빠진 거거든요. 네. 그 뒤에는 다 잘 될 거예요. 요 부분을 다들 설명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건데 저희가 이런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면 더 좋겠지만 네. 지금 첫 보도를 하면서 제가 보도했던 것들이 다 들어맞아지고 있다.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정말 고생이 많았던 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네. 지나간. 예. 박경영 기자의 계엄의 두 달. 시작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작년 9월 첫 보도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장되지 그렇죠. 못했을 안 오죠, 거예요.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이 땡긴 거예요. 대통령 임기를. 예. 그때 뭐, 당시에 두 선배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요? 여기 있는 장윤 선배랑 이정수 선배가 네. 모른 척 하시는 저희 한번 게 지켜보고 있었죠. 예, 지켜봤죠. 예. 항상 전화해서 잘하보자. 잘하라고 응원하고 엄청 힘이 됐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김건희 씨의 그 언어가 전 되게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밀으라고 했다. 밀라고 했다. 뭐 이런 건데 상당히 저작거리 용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당선인 이름을 팔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뒤에서 마쿠에서 조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김건희 씨가 갑이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명태균과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그게 선생님이라는 게 그냥 뭐 통칭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는 김건희가 갑이고 명태균이 을이었네. 이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거침없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인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공천은 대통령도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공식적인 지위가 있지 않은 사람이면 네.
사실 말을 좀 조심하거든요.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미르라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내뱉지 않는데 이분은 약간 그런 것조차 없다. 거침이 없어요. 네. 예. 저는 그것도 보면서 좀 놀라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권자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만천하에 알리고 만천하에 싶다. 알리고 싶다. 어.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핵심은 나야. 내가 정권을 맡아보니 잡아보니까 뭐 그쵸. 이제 그런 워딩을 하면서 그 이명수 기자랑 7시간 녹취할 때도 내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런 맞아요. 얘기 그런 하잖아요. 얘기했죠. 실제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공동 정권처럼. 예. 그리고 왜 통일 대통령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를 김어준 씨가 그때 국회 나와서 진술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계획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본인이 통일 대통령 하려면은 그 전부터 이런 조직을 다지고 나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염려도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네. 네. 그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남상권 변호사하고 밤중에 통화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이 녹취가 왜 주진우한테 갔냐?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남상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기대하시라라고 하면서 김건희 육성 앞으로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 그야말로 폭풍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최근에 그거로부터 협박을 많이 받고 있고 뭐 민주당 아니냐 진보 아니냐 그러는데 자기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후의 대응을 보면서 한 방 더 때리는 걸 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청소다라는 표현을 해요. 청소. 네, 부패 정치인에 대한 청소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그 김건희 씨의 카톡을 하나 더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침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또 띄워줄 수 있나요? 띄워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야당 1 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 후보가 윤석열로 꼭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제발요, 막 유유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간절했던 겁니다. 윤을 그러니까 여기서 홍은 홍준표 시장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네. 당시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홍을 물리치고 윤을 1위 후보로 만드는데 명태균 당신이 역할을 좀 해줘.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던 거죠. 이 명태균 씨가 공표든 비공표든 비공표 여론조사 특히 본인이 보려고 했다. 그렇게 여론조사했고 나만 봤다 뭐라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달됐을 때도 우린 그 전달 받은 사람들 뭐 윤석열 씨나 뭐 김종인 뭐 이준석 다 나는 전달 온 것만 봤다.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가 보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적극적으로 본인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3억 5천은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놓고 그 선거 때 되면은 자기들 알아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다. 그 본인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나중에 돈 청구하는 게 그게 말이 맞냐라는 게 처음 여당의 어떤 국민의힘의 논리였거든요. 네네. 그 논리들이 완전히 깨지는 어떤 카톡인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가를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저렇게 부탁을 했으면 당연히 그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했어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김영선 공천으로 퉁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니네끼리 나눠 먹어 세비를 가지고 그렇죠. 이 말이 됩니까? 네.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게 범죄. 그렇죠. 예. 이게 뇌물죄예요. 예. 예. 원래 뇌물을 꼭 그 대가성을 등치로 돈을 주지 않아도 권력을 통해서 지금 쿠션을 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쪽 취재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태규 씨는 그 박형강 기자도 취재를 쭉 쫓아왔지만 네. 평이 딱 두 개로 나뉘어요.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은 하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굉장히 대단한 통계학자다. 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오히려 명태균이 내가 건진법사다. 사수를 부리면 안 돼. 네. 그
죄송하지만 그 약간 그 무당의 영역은 인사이트로 하는 거예요. 통계 이런 거 엑셀 펴면 안 돼요. 근데 네. 명태균은 오히려 굉장히 현대과학에 능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술이 통계학자예요. 기술적으로 아니 뛰어나요. 명태균 네.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21세기에 누가 쌀점을 봐. 21세기는 다 여론조사점이야. 그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쵸. 무슨 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농담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의도의 이름난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명태균을 찾아가서 야 나도 좀 도와줘라 나도 좀 해줘라고 해놓고 막상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전부 꼬리 자르기 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부터 시작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명태균 악마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 자체는 무슨 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니까 밟아도 되는 존재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참고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는 내가 대선 출마 못하게 하겠다라고 뭐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내가 입 열면 한 방에 뭐라 그랬지 훅 간다 그랬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명태균 씨도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인질극을 벌이는 건데 딜레마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인질들을 다 폭파시키잖아요.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박 기자가 말한 대로 현재 협상 중인 거예요. 이게 바깥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구출해 달라고. 근데 본인 가진 판돈이 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비밀의 상자가 있잖아요. 몇 개. 내가 들고 있는 판도라 상자. 네. 이거 열면 너네 주고 하지만 그렇죠. 여는 순간에 자기도 죽어요. 왜냐면 그 다 열었을 때는 상대방도 협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얼마나 외줄타기를 하냐인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협상해줄 이유가 없죠. 헐렁하고 말하면 마라. 맞습니다. 네, 어차피 그건 특검으로 털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선 전에 어쨌든 이 작도를 타가지고 대선 네. 전에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놓고 누구와 물밑거래를 해서 자기 안정을 보장 받아야 되는 시즌이죠. 지금도 언론 플레이는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박형광 기자님 오시면 그것 좀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주진우 기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황금폰하고 USB를 모두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특히 이 USB에는 본인이 구속되어서 이제 그 기소되기 직전에 USB에 그 김건희하고 통화한 거, 그 다음에 윤석열과 통화한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이 USB를 김건희 쪽에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남상권 변호사 얘기가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김건희가 알도록 했다라는 게 바로 그 USB의 전달인 네, 네, 건데, 네. 그 사이에 명태균 쪽에서 그 USB를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뭐 전달을 하게 했다. 그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이거 저도 뉴스토마토요? 저희는 아닌데. 네. 저도 이거 근데 보도를 안 하고 있다. 네.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쥐고만 있고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주진우 씨가 오늘부터 보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인이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거죠. 예. 누가 줬을까? 예, 이 여하튼, 내용 제가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들었던 게. 예. 들었던 게 생각나요? 네. 어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말을 하기가 좀 네.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면 또 소송 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마. 알겠습니다. 당하면 안 돼. 큰일 나. 나옵니다. 네, 곧 나옵니다. 나와요. 시간 예, 미디어오늘 기대합니다. 예, 특종 부탁드려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어떤 언론사가 끼어 있다. 네. 근데 이 언론사가 갖고 있으면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조만간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녁부터 이제 주진우 씨가 대폭 풀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상권 변호사는 김건희 육성 뭐 지금 오늘 공개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나올 것은 어마어마하다.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저도 지켜봐야죠. 뭐. 알면 얘기 좀 해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얘기 좀 지켜보려고 해주세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요새 제보를 많이 받는 게 네. 명태균 씨도 많이 받는데 김건희 여사 제보가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 근데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네. 어떤 원래 거예요? 이 시즌 되면 이제 적정 분야라고 네. 그때 제가 늘 말하는 건데 원래 사람이란 동물이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거든요. 예, 이때 이제 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을 제가 실명 밝히기 좀 그런데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그 윤석열을 후보 때부터 쭉
쭉 이어서 선거운동 자기 돈 들여서 네. 뭐 때로는 사람들 뭐 갑자기 헤어질 때 밥 사고 커피 한 잔 사는데 자기 쪽 사람들 당협 오면 뭐 이렇게 동원해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쭉 해서 선거 때 대선까지 쫙 뛰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고 네. 당협위원장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장윤선 취재 편의점 간 거 잘 봤다고. 오 진짜? 네, 잘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예. 왜 이 기자는 그 스스로 좌파라고 하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언제 나보고 좌파라 했냐. 아스팔트 가니까 나보고 좌파라고 하더라. 저는 코인 좋아한다니까요. 시청률이 낮아서 그렇지. 돈 좋아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태극기가 좌파 기자라고 봐서 그렇지. 저는 우파예요. 네. 그렇지 말하면. 저는 자본주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니까 이제 서운하다고 그렇게 한 소리고 진짜 본론이 뭐냐면 이 모든 실권은 김건희가 갖고 있었고 본인도 통수 맞았다. 이거를 꼭 장윤선 편집장에 가서 얘기했다. 오 단독이다 단독. 네. 예. 그 말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를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네. 이게 과연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배신당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거의 그로기 상태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다음에 이제 대선 망조 들어가지고 그 결국은 황교안이 망친 공천 그리고 다 토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 봤을 때는 후보를 빌려오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윤석열을 빌려오지 않으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민주당 쪽에서 고용된 사람 아닙니까 검찰총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빌려온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기려고. 그래서 이악물고에서 이겨놨더니 6개월 만에 그때 기억나시죠? 2022년 5월달에 취임하고 2022년 그 5개월 후에 2022년 첫 해 10월달에 행정관 60명이 대거 물갈이 됩니다. 예, 그때 저도 취재를 했지만 여러 설이 있었어요. 여러 설인데 이 사람이 딱 말이죠. 무슨 여러 설이 하나지. 김건희 안 묻은 놈 다 쫓아놨다고. 네.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통령실 안에서. 네, 100%. 그때 글쎄 장제원, 권성동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연막 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건희 안 묻은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거야. 그 김건희 개파가 아니면 다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듣도 못한 놈들, 대선 때 한 번도 캠프에 없던 놈들 다 들어오고. 대통령실로. 네, 자기 같은 사람들 다 예를 들면 쫓겨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기 순번 받고 기다렸는데 네. 부르지도 않아. 넌 필요 없다. 예. 이 사람들 계속 백수하는 거야. 대선을 승리했어도 1년 2년을 백수를 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와 친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그렇죠. 범접이 안 된다. 전문성이나 노력이나 예. 전문성이 있으면 가끔 들어오기도 하죠. 왜냐면 통상 전문가라고 하면 김현종 예전에 단장 네. 영입하기도 하잖아요. 대선 캠프에. 근데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노력을 해야 돼요. 캠프에서 같이 뛰어야죠.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캠프란 그런 거거든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배팅을 하는 거예요. 지면 집에 간다. 이게 이 사람의 공적을 그 로열티를 받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뛰어왔는데 내 돈 쓰면서 네. 나중에 그 대기 순번 그 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쫓아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장제원조차도 그렇게 팽당한 거예요. 장제원도? 장제원조차도. 장제원 의원도? 네, 장제원조차도 그 옆에서 이 사람 표현으로 알랑방구 끼고 막 붙어 있었는데 권성동하고 처음에 싸움이 나고 네. 권성동이 먼저 팽당한 거예요. 예. 권성동 법무장관 줄라니까 좀 싫으니까 싸움이 나서 권성동 팽하고 장제원이 남아 있었는데 권성동 법무부 장관? 권성동이 법무장관을 하고 싶었대요.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후 스토리예요. 하고 싶어서 재원아 나 법무장관 하자니까 형님 안 됩니다. 장제원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이유는 김건희가 반대해서? 그것도 있고 장제원 스스로도 예. 이게 좀 견제가 되는 거예요. 견제를. 원래 친구의 친구잖아. 그치. 예. 윤석열의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권성동이고 예. 권성동을 통해서 장제원이 소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를 제낀 거야. 원래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찐친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끼고 그 내부에서 막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암투고 뭐 말도 안 되는 서로 네. 자기 드라마 찍고 있어요. 네. 하다가 지금 보니까 이걸 딱 보니까 위에서 김건희가 내다보고 있던 거죠. 잔바리들 잘하고 있잖아. 권성동 그냥 꺼져 임마. 우리 보자 하니까 여긴 내 땅이야 임마. 그래가지고 김건희 사람 대거 60명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저한테 꼭 여기 나와서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예. 누군지 모르면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행포를 부리고 김건희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다 쫓아내고 정말 비전문가들 다 그래서 그 사람 표현으로는 개판 쳐놨다는 거야. 처음부터 깜도 안 되는 사람들 들어와서 안에서 장난치고 유튜버들 들어오고 그때 뭐 안정권 이런 여동생 들어오고 네네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 맞아요, 김건희 그랬죠. 라인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가장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건 보수도 뭣도 아니다. 네. 예, 그러면서 김건희가 그럼 왜 그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김건희도 나름 정치한다고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60명을 비전문가를 부른 것 같냐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별거 아니네.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 뭐 5천만 대표하는 정권 뭐 누구나 다 해. 뭐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감이 배 밖으로 나와서 김건희가 나대기 시작하면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밖에서 이 사람 아이고 꽃이다 하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네 한번 날라가 봐라.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 선배 오늘 근데 엄청나게 본인을 희생하면서 네. 좋은 스토리를 이렇게 푸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이 희생하시는 거 저한테 뭐 실명은 말해달래 말. 실명은 말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열이 받쳐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저 꽤 수 친한 사이인데 2년 동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취재 편의점에 직접 나오시라고. 지금 나오라 할까요? 여기 나오시고 민주당 여기는- 입당하시면 돼요. 직접 나와서 풀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하시라고.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마지막에 이 말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또 제가 국민의힘 취재원이니까 네. 좀 기분 좋게 하려고 네. 그래요. 근데 이재명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보니까 네.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인데 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재명이 어때서? 이재명이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이야. 나 이재명 찍을 거야. 국민의힘에서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기자 지금 그렇게 나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삐딱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제가 제 입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도 이재명 대통령 중도보수 전략 좋고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취재하면서 네, 그치. 국민의힘 맞아요. 가가지고 근데 이재명이 그 이명수 전략인데. 네, 이재명이 이명수 좋지 씨. 않습니까? 제가 뭐 취재하는데 제가 눈치가 없습니까? 꼬치가 없습니까? 저도 맞춰주려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제가 바보입니까? 그 전에 저랑 잘 그렇게 했어요. 맨날 네. 문재인 욕하고 문재인 욕할 때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냐? 아니 말을 좀 들어보려고 우쭈쭈 해준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늘 하던 대로 했어. 근데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런 기류가 있지 않냐? 국민의힘이니까 이 기자 왜 그래? 이렇게 왜 사람이 삐딱해?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제일 능력 있어. 이재명이 보수야. 난 이번에 이재명 줄 건데. 진짜 웃기다. 알겠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돌아섰어요. 다. 예. 윤석열에 대해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원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탄핵당하고 나서 정신 차려서 새로운 보수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조직을 내부를 다지고 갔어야 됐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옆당에서 꼬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아까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김상호 의원 네.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길 생각만 하면서 나중에 뭐가 되든가 말든가 일단 승리가 중요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치가 상당히 뒤틀려 있다. 저는 그 현주소가 바로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겁니다. 그 정 선배 취재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옆에 저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근데 국민의힘 취재 공식적으로 저희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명태균 게이트 하는 중간에 한 적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근데 좀 말이 안 돼요. 그분도 막 명태균 막 욕하고 전화 안 했다 그러고 그 부인이 다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취재원의 네. 그 말씀을 전달하셨으니 반론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그렇죠. 한마디 네. 하셔야 고소를 안 당하는. 이 진행 센스까지. 네, 그 맞아요. 권성동 의원이랑 아까 네. 장재원 전 의원 네. 얘기가 나왔기 언제든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셔야 네, 바로 반론은 언제든 그렇습니다. 열려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분의 멘트니까 네. 이분 그렇게 봤대요 자기가.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장윤선 선배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주시라고 해서 고소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힘들어하시니까 맞아요. 이거 꼭 네. 짚어나오고. 고소는 저한테 하십시오. 저는 지금 DC계라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고소한 거 싸그리 한 번에 상 모아서 할 테니까. 선배 DC로 싸우십니까? 저는 어제 팸코에 잡혀가 찍혀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갑시다. 오늘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한 30분 정도 괜찮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영화 준스톤 시사회를 다녀오셨는데 왜 좌표가 찍혔어요? 또 박형광 기자. 제가 이제 어쨌든 네. 명태균 게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 취재원 그리고
저는 명태균 게이트의 키는 뭐 김건희, 명태균이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라고 봤어요.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대표 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김건희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명태균과 먼저 관계를 맺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도 모든 사안을 알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마피아다. 저는 이게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판에 어떤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선명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다들 뭐 속내를 뭐 감추고 거짓말하고 막 그랬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마피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도 많은 큰 결심을 했지만 이준석 의원과 밀담을 나눴던 걸 공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의원들의 이준석 의원의 팬들, 그러니까 뭐 팬붕이라고 하는데 팸코라는 커뮤니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유명하죠. 거기서 유명하지.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냐면 팬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근데 어제 제가 시사를 갔다 왔더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 갔을 때도 많이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르나 보다.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좀 나이든 어머니들, 어머니들. 분들이 귓속말을 하는데 저를 두 분 다 보고 계세요. 뭐 이렇게 제 박형광이야. 제 박형광이야 뭐 이렇게. 근데 갔다 오고 보니까 팬코 사이트에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봤다. 네, 그리고 뭐 영상도 올라와 있고 쟤 왜 여기 왜 왔냐 뭐부터 해가지고. 근데 영화는 볼만했어요? 그게 영화를 흥행을 하면 이준석 의원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 네. 왜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영화 감독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관계자한테. 이 영화 감독님 정치 잘 모르시죠? 네, 정치 고가는 층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아예 처음이래요. 정치 쪽은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 영화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괜찮은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좀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이준석 의원을 거쳐왔던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무수한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영화를 보면 뭐 양양자 의원부터 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뭐 유효정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막 다 나와요. 합당 네. 나중에 분당. 사실은 그걸 뺄만한데 다 나와요. 그걸 보고 나면 이준석 의원이 사람 관리를 진짜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사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이 영화를 보면은 좀 지금 그럼 이준석 옆에 누가 남아있지? 아무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영화 감독님이 저는 그걸 뺐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뺐는 게 그 허은하 의원이 개혁신당 들어간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 탈당을 하잖아요. 근데 허은하 대표도 지금 대표는 원래는 비례대표로 의원이 맞아요. 된 사람이라서 예.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출당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정리를 천하람 의원과 이기인 최고가 도와줘요. 왜 만든 거야 그 영화를? 본인을 디스하는 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그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막 이렇게 앞에 좀 얘기하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저는 그래도 뭐 정치적 동지를 얻은 것 같아요. 평생 함께 갈. 가족을 얻은 거죠. 하고 이렇게 허은하 의원을 비치고 있던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을 옮깁니다. 그 천하람 의원과 이기인 최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정말 그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 사람들의 지금 관계가 어때요? 엄청 서로 헐뜯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도 못 갈 관계였던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이 그렇죠. 사실은 총선 무렵에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 치르고 그리고 나서 총선 1년도 이제 4월 되려면 아직 1년 2달이나 남았는데 10개월도 못 가가지고 저렇게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영화죠.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 이준석 의원이 주인공이고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이준석 의원이 화성에서 당선되기 전부터 1년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좀 인간적인 면모도 나타나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 저희가 정치인 다큐 영화를 떠올리면 노무현입니다. 그렇죠. 를 떠올리거든요. 예. 그게 그다음에 굉장히 잘 만든 기류의 영화예요. 김대중. 네, 기리의 김대중. 근데 노무현입니다와 굉장히 대조되는 지점은 노무현입니다는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재밌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많은 그 주변 지인들이 우리가 몰랐던 에피소드를 풀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면모가 있던 사람이다를 다각도로 비춰주는 그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준스톤 이어원은 이준석 의원 혼자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준석을 평가하거나 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하면 다 욕밖에 안 하죠. 네, 아니. 지금 시점에 물어보면 아니 근데 저는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고 어찌 보자면 아니 물론 뭐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뭐 사실은 야인으로 산 세월이 훨씬 길고 그렇죠. 의원이 된 것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영화로 담는 것은 누가 만들자고 해도 아유 아직 저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뭐 천천히 하시죠. 뭐 그런 게 필요함. 이게 일종의 우상화 비슷하게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거는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영화부터 만들었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근데 요 부분은 이제 대선 출마를 어느 정도 염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용이다. 예, 대선에 그걸 예상하고 뭐 미리 만들진 않았겠지만 네.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시기를 조절한 것 같아요. 대선에 나가야 맞아요.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요때까지 끊어서 뭐 조금 얼기설기 하더라도 요거는 오픈하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거를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안에 편집이 동시에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랑 그 갈등 사건은 최근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내용을 조율할 수가 없어. 왜 이거 뺀다고 해서 가면 내일 얘랑 싸울 수도 있거든.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는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저는 그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이번에 그래서 삼자구도 뭐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 누군가 있겠죠. 김문수든 뭐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한 명 있고 삼자구도에서 이준석 의원이 나온다. 네. 그러면 양쪽에서 웃긴 말이 뭐냐면 이준석 완주해라 제발. 네, 각자 똑같은 소리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왜 동상이 왜 같은 5월 동주처럼 같은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민주당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준석 완주하면 어쨌든 보수표 깨진다. 네, 그쪽 갈라먹으면 삼자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웃겨요. 물어보면 아니야. 준석이가 끝까지 가줘야 돼. 왜? 쟤 어차피 민주당 표 깨먹어. 네, 보수표 하나도 없어. 이준석은 보수표 받을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끝났어. 네,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캠프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 묘한 말 하더라고요. 별로 뭐 관심 없다. 왜? 어차피 쪼그라들 거기 때문에 네. 양쪽에 아무도 표를 안 줄 거라는 거죠. 양자구도 속에서. 무의미한 표가 될 거다. 네. 이준석.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을 빵 부딪히는 거지. 네. 제3지대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준석 파워가 정책도 없다.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예요. 2%. 그 감옥에 있는 조국 대표하고 더불어 2%. 2%고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댓글창에 이준석 다큐 얘기를 그만해라. 뭐 이렇게 아니, 이준석 시사에 얘기를 갔다 길게 하자. 준스톤 이어원에 아무도 관심 취재 없다. 편의점도 나와요. 진짜? 진짜요? 저희가 나와요? 초반에 네, 촬영을 인터뷰 했었나요? 네. 초반에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촬영팀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과 싸우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방금 전에 이제 김상우 의원 왔다 가셨는데 요 친한계 단톡방에서 나오게 된 얘기 그거 뭐 취재하신 게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김상우 의원 방송을 못 듣긴 했는데 제가 아마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나가라고 엄청 해서 나간 거거든요. 김상우 의원이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너 나가. 네, 단톡방에서가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나가라 해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니, 친한계에서 너 안 껴줘. 안 이거예요? 껴줘.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저희 인터뷰에서는 제가 물었어요. 이게 한동훈 대표 뜻입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랑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닌데 네. 이제 그 5.18 묘역 다녀온 것이 네.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빠져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대표의 뜻이라고 전달은 받았다. 네. 그러나 직접 네. 소통은 안 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김상욱 의원께서 한동훈 대표가 전화가 많이 왔는데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네, 했는데 네, 김상우 의원이 전화를 안 받았다.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모든 사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신 거라서 아마 마음이 더 안 좋아서 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데 단톡방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받지 않으니까 아직 네. 그 내용을 모르니까. 친한계는 왜 이렇게 단톡방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참 비정하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면상 명분은 뭐 김상욱 의원이 네. 그런 어떤 광주에 가고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나중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이 안 입고 온 거죠. 김상욱제 자기 정치하고 저거 지금 그렇죠. 이제 이름 날리고 잘 나가. 장유선 취재편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렇게 하는 게 혼자 돋보인다.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유화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정치인들이 예? 저 근데 정치부 기자로 살다 보면 정치인들이 너무 유화적이에요. 항상. 진짜 요만한 네. 유치원이야. 예, 국회 유치원 다니는 네, 거예요. 그 국회 진짜 어린이집이야? 욕망만 따라가는 욕망 날 것에 네. 그대로의 욕망을 따라가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니 소식을 그러면 예. 김상욱의 노선이 괜찮으면 김상욱 같이 가자. 나도 너하고 생각이 같다. 이렇게 해서 무리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김상욱 의원한테는 제가 만약에 김상욱 의원의 보좌진이면 호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이게 개인 김상욱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토대와 토양을 바꾸는 차원에서 진정한 보수, 제대로 된 보수를 해봅시다라는 내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세력화해서 모여서 그렇죠. 노선 투쟁도 하고 이게 내부의 이제 그 자정 기능으로서 예전에는 뭐 남원정 이런 사람들 그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그 선배 그룹이 됐든 동료들이 됐든 응원하면서 그래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이래야 옳지. 저 혼자 튀려고 말이야. 맞습니다. 네. 이게 뭐야?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키고 뒷조사하고 저는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저?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쪽 그 취재를 해봤는데 뭐예요, 수상했죠. 입장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한계가 딱 명확해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은 안 바뀐다고. 지난번에 우리 그 계엄 때 별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네. 별의 순간이 있었고 해제하고 국민과 함께 갔습니다. 12월 3일 날 한동훈 대표 꽤 괜찮았어요. 그렇죠. 예, 그날 밤에 그렇죠. 로텐더홀에서 딱 얘기할 때 그렇죠. 비장한 본회의장이 표정으로.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 순간을 잡지 못하고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얘기 표현하더라고. 그 촐랑방구 끼면서 그 다음날 한덕훈. 그리고 한덕훈 사태. 한덕수. 저희가 뭐 맡아.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뭐 국정을 안정하고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때 한동훈이 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인간인지 모르고 그때 한동훈이 탄핵하자 할까 봐. 한동훈이 그때 여러분 법치국가에서는 법대로 가야 됩니다. 계엄은 당연히 헌법 77조 위반이니까 네. 이거는 불법입니다. 대통령 불법했기 때문에 헌법상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인기가 네. 엄청 그렇게 났죠. 했으면 네. 인기가 그리고 많이 이게 올라갔죠. 설사 이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일지언정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네. 이렇게 갔으면 그렇지. 오히려 한동훈에게 표가 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갸우뚱하죠. 그렇지. 이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네? 네. 과연 저건 뭘까? 근데 그때 한덕훈 같은 행동하고 제가 계엄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덕훈, 민주진영에서는 한덕훈 얻어맞고 당에서는 제가 계엄했습니까? 이걸 얻어맞고 지금 단톡방 제가 쫓아냈나요?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요게 한동훈의 한계고 어제 출판사가 이제 26일 내일 나오잖아요. 책이 나오죠. 목차가 나왔죠 오늘. 모자를 뿌렸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한 통하면 제가 알려줬을 건데 어. 또 그런 말 써놨어요. 뭐라고? 뭐라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우리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건너자. 이준석 의원이 하는 네, 거죠. 한마디로 계엄의 바다 건너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계엄의 바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바다 망망대해 떠 있는데 우리가 청래산에 하고 있어 이 계엄 때문에. 그렇지. 근데 뭘 건너요 건너기는? 연평도에서 죽을 뻔했냐, 실미도에서 죽을 뻔했냐 네, 이러고 있는 그렇죠. 판에 500명 근데 언론인들도 많아. 100명에서 200명 도대체 몇 명 누구가 명단에 들어갔던 건지 그거 언제 나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의 바다를 누굴 죽이려고 한 거야? 네? 지금 뭐 계엄한 지 10년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무슨 바다를 건넙니까? 이게 지금 엄단해야 되는 사안이지. 근데 저는 소위 대한민국 보수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헌법 수호의 가치를 그냥 내다 버리고 오로지 기득권에 영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책을 내면 뭐 합니까? 네?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뭐 탄핵 여론, 반대 여론 지금 요새 극우파 전환길 막 하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네, 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강한 뭐 당 지지자들에게 미안함도 표현했던데 뭐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미안합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안 미안해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네. 탄핵 반대한 게 왜 미안합니까? 탄핵 당시켜야죠. 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한동훈의 본질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그 간 보는 거죠. 안철수, 한동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강남 좌파 같은 사람들. 예, 온실의 화초처럼. 네. 늘 그렇게 간 보고 고위 관료 되려면 늘 이번에 인사 때 어떻게 해야지. 이건 누구한테 줄 서지. 딱 요 태도예요. 네, 저는 이번에 김상욱 의원을 그 내쫓는 걸 보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한계가 계속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용력이 약하다라는 그리고 당세가 실제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상욱 의원을 내친다. 그 조그마한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거기서 또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스피커가 커진 김상욱 의원인데 그 의원을 내친다. 이거는 본인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때도 굉장히 한계가 될 겁니다. 예, 한 맹점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동훈 대표 책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뭐 어떤 이 정권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항했고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기가. 근데 그런 차별적인 얘기를 지금 가장 당에서 충실하게 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을 내친다? 이거는 좀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이랑 거리를 좀 두면서 김상욱 의원이 하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다만 이게 마음에 들고 우리에게 표가 유리하다면 김상욱 잘한다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좀 거리를 두라. 그건 좀 개인적인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늘려가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약간 전략적으로도 미스 아닌가.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는 아직 정치하려면 멀었어요. 한참 그러니까 멀었어요. 정치가 안 네. 되는 사람인데. 아니, 저한테 전화 한 통화했으면 제가 알려줬을 건데 이러니까 앞으로 저는 못 알려줬어요. 안 알려줘? 왜냐하면 사실 김상훈은 간다 할 때 있잖아요. 네. 올 때 저는 물어봤어요. 김상훈한테 박 기자 말해주게 전화해서 그 다음날 저희랑 인터뷰했거든요. 네. 저희 7시 반에 하는 질문하는 지금, 기자. 홍보. 홍보. 월화수 월화수. 매주 월화수 오늘도 합니다. 네. 저녁 7시 반에 구독자 2만 1,000명. 늘었다. 많이 늘었다. 취재 편의점에서. 대기업에서 일거리 좀 줬어요. 일감 몰아주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7시 반에 매 1시간씩 하는 질문하는 기자. 질문하는 기자. 나오셨어요. 네.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광주 가기 전에 여쭤봤어요. 혹시 한동훈 대표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광주에? 네. 그때 처음에 쫓겨나기 전에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역제안한 게 저는 한동훈 대표 사실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갈 줄 알았어요. 요게 김상훈이 가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그날 같이 가면서 자맹을 광주에서 깨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광주에서 자맹을 나라면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네. 당장은 아니어도 네. 이 정치란 게 사람의 그 마음속의 부채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회계 장부에 안 써 있죠. 노무현이 어떻게 탄생한 그 대통령입니까? 호남인들에게 부산 출신으로서 그 엄혹한 시절에 계속 5.18 광주 진상을 밝히기 그렇죠. 위해서 계속 싸웠던 사람, 네. 민주당을 다고 계속 부산에 갔던 사람, 종로에서 편하게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네. 부산에 가서 지역주의 깨겠다고 계속 했던 사람, 맞아요. 이 노력 광주가 안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네. 2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거를. 제가 그 2002년 그 광주 경선은 잊을 수 없는 취재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계셨나요? 그럼요. 그때 오. 2002년 대단하다. 광주 경선 때 현장에 있었죠. 와. 그때
그 소위 노사모 네. 회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었고 그때 광주니까 여기는 하나갑이다 그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명함도 못 내밀고 그렇죠. 예 완패를 하고 거기서부터 기세를 얻어서 대선까지 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광주가 노무현을 살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적인 감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전한길과 전광훈 세력하고 싸우면서 그렇죠. 예, 내부에서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거 경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김상욱 너 좀 빠져 있어라고 하면 이건 이미 진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네. 분석을 해보면. 같이 가서 뭐 비석도 닦고 아니, 판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렇죠. 제가 한동훈이었잖아요, 진짜. 네. 그러면 그 광주에서 5.18 그때 한날 그렇지. 있잖아요. 그날 사실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 부딪히는 거야. 그치 같이 닦고 비석 네, 닦고 그 중앙으로 들어가서 참여하고 이건 아닙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이건 극우가 하는 짓입니다. 네.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유족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폐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절을 하고 이랬으면 네. 아니 저라도 한동훈만 집중했을 거예요 그날. 네. 근데 그 한계를 못 넘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한계 안 정치적 상상력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참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원래 들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네, 그럴 수 없죠 뭐. 호야님께서 이제부터 이정주 기자는 한덕훈의 창시자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 유명해요. 아니, 저는 저작권을 무시하거든요. 네. 저도 들었어요. 한덕훈이라고 그 짤방 사진 있어요. 밈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머리 벗겨진 한국수와. 야 역시 저기다 사실보도. 아, 네, 그렇죠. 사실보도 그렇죠. 예, 이정주 기자. 저는 제가 만든 건 제가 만들었다 해요. 자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최후 변론 있는데 뭐 40분을 한다 아니다 쓰다 보니 길어져서 1시간 한다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내용을 무한반복할 거다.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이던데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좀 돌아다닙니까? 그 실제로 뭐 1시간 정도 해요? 아니면 설마 2시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기자들은 지금 오늘 저녁 약속을 취소한 기자들이 꽤 있어요. 오늘 저도 저녁 약속 취소됐습니다. 동료 길어진다. 기자들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네. 밤 11시나 나올 수도 있다. 네. 라고. 저도 거의 날밤 이거 뭐 차수 변경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자정까지 갈 수도 있다. 헌법재판이 네. 2시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많아요 윤석열이.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다 이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계엄과 관련해서 더 할 얘기가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절차와 요건에 하자가 많았다라는 거 이미 다 검찰 저 조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포고령에 대해서 정치활동 금지한 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무엇보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온 거. 뭐 전 이거- 국민이 목격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고 선관위 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끔찍한 노상원 수첩 체포. 그렇죠. 예, 체포의 채자도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금 홍장원, 곽종근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심지어 지금 뭐 내란국조 하고 있습니다만 내란국조 특위에 출석했던 그 수많은 그 뭐 중사 뭐 이런 실무자급 군인들이 증언한 바가 있잖아요. 그럼 뭘 자기가 입이 10개라도 내가 보기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한마디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라고 할까요? 저는 안 한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예. 본인 뭐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이 일단은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야비한 스타일이에요 보면. 아, 참. 예, 탄핵 이 변론이 11차 진행되면서 네.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처음에는 마치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그 전문 용어로 부하들 담그기 시작하는 거야. 쟤가 거짓말한다. 쟤가 거짓말한다. 네. 말 바꾼다. 네. 그래서 뭐 사령관들 홍장원이 이게 왼팔이 뭐 아라비아 뭐니 저게 필적이 맞니 안 맞니부터 별별 다 나오더니 밑에 있는 실제 뭐 수방사령관 말고 사령관 밑에 있는 대령들 네, 중령들 중령 대령들. 예, 메모한 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예. 증언하잖아요. 맞아요. 예. 지휘관들이 이건 아니다. 네. 이 부하들 밑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퍼즐을 네. 그 위에 하부 조직까지 다 나만 빼고 다 나쁜 놈이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진짜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최악의 리더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미루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죄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는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다. 한숨도 많이 저희도 나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기자들도 힘들겠다. 그 책임 안 지는 리더는 진짜 제가 이제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아직 그 느낌을 알거든요. 아, 고통스러워요. 예. 고통스럽죠. 예. 예. 책임은 선배들이 져야지. 져줘야죠. 예, 네. 져줘야지. 우리가 예. 매일 겪고 사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걸로 네. 1박 2일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할 말이 많지만 네. 그 우리 진만 기자가 오셔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무려 17분이나 더 길게 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준스톤 이혼 그 왜 왔냐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10월 초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따로. 마주쳤어요. 마주쳤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니까 안녕 하고 가더라고요. 아, 이치의 말 없이? 네, 약속만 하고 갔어요. 예. 갔는데 이제 예. 왜 왔냐 뭐 이렇게 이준석 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도 대선 TF를 꾸려가지고 각자의 마크맨을 정했습니다. 이준석 마크맨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아, 명분이 있네요. 네, 앞으로 있네. 계속 갈 거고 네. 어제는 제가 급하게 가느라고 네. 좀 그 관계자들의 양해를 받아서 급하게 제가 신청을 해서 갔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오늘은 민감한 질문을 좀 빼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좀 자제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익스큐즈.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민감한 질문 네. 많이 나갑니다. 예. 자, 아유, 뭐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만나니까 1시간이 부족하다, 1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용감한 기자들 만나 뵙고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속살까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